어느 여름날 밤 무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한국의 유명한 공포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두었고 몇몇은 그야말로 섬뜩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으니 바로 밤의 도서관에서 생긴 일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지방 대학의 학생이었다. 여름 학기라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은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캠퍼스는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다. 그는 조용한 환경을 틈타 남들보다 앞서 나가리라는 결심으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처럼 노트북을 켜고 과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시간이 꽤 흐르고 나니 주변이 더욱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그날따라 다들 일찍 돌아갔는지 도서관 전체에 자기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워낙에 공부할 양이 많았기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종이 넘기는 소리 같았다. 처음엔 바람 때문에 열린 창문 사이로 낙엽이라도 날려 들어온 걸까 싶었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확실히 누군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남아 있었던 건가? 주인공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잊고 공부를 이어가려는 참에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간간히 끊기곤 했지만 그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궁금증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장 가까운 책장을 돌아서자 놀랍게도 한 여학생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가가니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혼자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말을 꺼내자 그녀는 책을 탁 닫으며 말했다. 나도 여기 자주 와.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잘 못하겠더라고. 서로 공부하는 과가 같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끔 이 시간에 도서관에 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왠지 모를 안정감에 빠져 처음 느낀 두려움은 완전히 잊은 듯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 있던 그들은 곧 날이 밝아오는 것을 눈치챘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인공도 그녀를 따라 문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문턱을 막 넘어서던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한순간 꿈을 꾼 것처럼 현실감이 희미해졌다. 다음 날 그는 어제의 여학생이 계속 마음에 걸려 도서관 관리인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다. 관리인은 이내 어두운 표정이 되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몇 년 전 이 도서관에서 어떤 여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밤이면 종종 그녀를 봤다는 학생들이 있지. 모두들 처음엔 그저 같은 학생인 줄 알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낀 주인공은 그날 이후로 더는 밤에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 도서관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곤 했다.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 밤의 일들은 평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비록 현실과 꿈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날의 편안하고 따스한 느낌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섭고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마음 한편에는 그 여학생의 영혼이 여전히 도서관에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민속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까마귀 숲이라고 불리며 100년 넘게 사람들의 개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현실로 만드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 숲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때는 내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이었다. 과친구들이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특별한 체험을 해보자며 그 숲으로 여행을 제안했다. 나도 어쩌다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고 우리는 각자 도시락과 손전등을 챙겨 둘러앉았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숲에 관련된 이야기를 검색해보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사용자는 숲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고양이를 봤다고 했다. 그 고양이는 몇 달 전에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매우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 모습을 봤다고 한다. 또 다른 사용자는 숲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 공포였던 허수아비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어떤 블로그에 기록된 한 여성의 경험담이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숲을 지나게 되었고 그녀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서돌아가지 않으면 너의 내면을 보여줄게 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숲에서 빠져나왔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악몽을 꿨다고 했다. 악몽 속에서는 언제나 낯선 누군가가 그녀의 비밀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예상보다 더 이른 아침에 만나 까마귀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마치 보통의 숲처럼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숲의 중심으로 더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으스스한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 우리의 몸속까지 차갑게 얼렸다. 우리가 한참을 걸었을 때 친구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그녀는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무 사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낡은 인형이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가장 두려워했던 인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 인형은 그녀의 어린 시절 방 안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고 그 집을 이사 나간 후 버렸다고 했다.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도 곧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서서히 숲의 정령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곧 과거에 나를 크게 괴롭혔던 일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고 숲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더 이상 숲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탈출하듯 숲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그날 일을 떠올리며 그저 농담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까마귀 숲이 가져온 공포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그 숲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인공인 영주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원룸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선택한 곳이었다. 건물 자체가 어둡고 낡아서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날 밤 영주는 씻고 나서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안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여름밤 이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탓에 금방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영주는 갑자기 뚜벅뚜벅 거리며 걸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엔 잠결에 환청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문 앞 복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영주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매일 밤 복도를 청소하러 오는 관리인이 있을 리도 없고 위층에 사는 사람도 이 시간에는 이미 잠들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점점 그의 문 앞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주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분명히 문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겁에 질린 그는 침대 옆에 놓아둔 야구 방망이를 손에 쥐었다. 고지어 두드르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영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누구세요? 라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드림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 거리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듯한 소리였다. 영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작정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건물의 낡은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 복도와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영주는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누가 장난을 치는 걸까 싶어서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관리인은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인터넷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 찾아봤고 그 건물에서 살던 전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영준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사를 갔다고 했다. 몇 년 전 이 건물에서 누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이후로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졌다. 영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밤 그 소리는 더욱 격렬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려는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방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영주는 공포에 질려 방 안에서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는 그 즉시 아침이 밝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건물에 괴담은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았고 그 방은 한동안 빈 상태로 남겨졌다. 아무도 그 정체를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여전히 불길한 존재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다. 영주는 그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은 지나도 그날의 공포는 그의 마음 한켠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